안녕하세요. DC백터보 23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차주 99.99%가 모르고 있는 V형 클램프 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용차 가운데 볼보 트럭 하면 엔진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스카니아가 좋다, 볼보가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자, 볼보 엔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보시면 엔진은 잘 만드는데 누기는 못 잡고 있다, 이 부분을 알게 됩니다. 엔진 흡기 라인에 누기가 발생하면 엔진 성능은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누기의 주요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V형 클램프입니다. V형 클램프를 인터쿨러 호스와 플랜지와 결합시켜서 V형 클램프로 인터쿨러 호스와 플랜지를 결합시켜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패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호스 자체를 패킹으로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V형 클램프는 압착시키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0마력 유로3, 540마력 유로5, 500마력, 540마력 유로6 엔진 차량 4대를 100일간 실험한 결과 누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예요. 실험한 방법은 튜브바를 감고 공기가 새지 않기를 바라는 것, 클램프 체결부 주위에 또는 실리콘 호스 내부에 실리콘을 살짝 발라서 몰딩하는 방법, 또 클램프가 벌어져서 체결력이 약하기 때문에 클램프가 벌어지지 않도록 용접을 하는 방법, 또 체결부 내부에 오링을 삽입해서 체결하는 방법, 또 V형 클램프를 사이드에서 볼트로 조여서 강한 압력으로 조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등을 실험해 본 결과 개선은 할 수 누기 현상을 어느 정도 개선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은 하지 못한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클램프 보관기구도 별도로 설계하고 제작해서 체결해 봤습니다. 하지만 순정 부품 자체에 설계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보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V형 클램프 누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카니아 어떻습니까? 420마력, 480마력은 V형 클램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500마력, 540마력은 인터쿨러 호스를 패킹으로 하는 V형 클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보도 버려야죠. 이런 실험 과정을 한 번이라도 거쳐봤다 그러면, 필드 테스트를 해봤다 그러면, 테스트 드라이버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험조차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실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면 좋은 엔진을 만들어 놓고 엔진 성능을 떨어뜨려서 차주분들한테 외면받게끔 만든다, 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볼보 엔진 좋습니다. 피스톤 헤더 설계도 다르게 하고 연소율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개선도 하고
오일 펌프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회전수나 부하에 따라서 컨트롤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터보 컴파운더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차주들이 설마 V형 클램프에서 누기가 생길 것이냐 하는 것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자동차 메이커에서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V형 클램프 누기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인터쿨러 호스 자체를 패킹으로 사용하는 그 방법, 무조건 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카니아 420, 480에서는 적용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방법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보도 지금쯤이면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타 자동차 메이커 스카니아, 벤처, 만, 현대, 타타, 대우 등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메이커에서는 인터쿨러 호스 자체가 약하고 어떤 메이커에서는 인터쿨러 클램프 자체가 약하고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화물차 차주분들 인터쿨러 호스 한번 보세요. 가격요 만만치가 않아요. 볼보 인터쿨러 호스 누기를 실험하기 위해서 건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접근해봤습니다. 그런데 누기는 잡을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스카니아, 벤처, 만, 현대, 타타, 대우 등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데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인터쿨러 호스 누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일반 차주들이 알 수 있을까? 잘 모릅니다. 왜? 공회전 상태에서 비누 거품 뿌린다고 표시가 나지 않아요.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해서 공회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서 비누 거품을 뿌려본다 한들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인터쿨러 내부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회전수가 높고 긴 오르막길, 중량적재 이런 상태에서 압력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크게 걸릴 때 약간의 누기라도 생기면 출력이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연비도 떨어지고 그래서 연비도 떨어지고 출력이 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은 엔진을 만들었으면 인터쿨러 호스를 보시고 좀 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누기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산 차량, 작은 차량 한번 보세요. 마이티라든가 메가트럭이라든가 파비스 이런 차들, 또 맥센이라든가 이런 대우차들 한번 인터쿨러 호스 그 주위를 살펴보세요. 아, 이게 과연 단단한가 튼튼한가 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스카니아 인터쿨러 호스 내부, 벤처 인터쿨러 호스 내부, 만트럭 인터쿨러 호스 내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누기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차주분들은 인터쿨러 호스 순정이라고 믿지 말고 자동차 메이커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지 말고 셀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개선할 방법을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엔진 성능 저하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